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책 읽기. 오늘은 스캇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랑 조금은 다른 그런 종류의 책이에요. 네. 그렇죠.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좀 감동이 많이 왔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어렵네 이렇게. 조금 철학적이죠. 그래서 좀 되게 생각을 철학적. 그래서 생각을 조금 많이 많이, 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어땠냐면 어떻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한데 음.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게 만들게 그치, 하는 맞아. 그런 게 있어서 이 책은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나를 자꾸 생각하게 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꼭 종교와 관계된 그런 그 내용은 자기가 종교에 대한 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제 이 책 쓰시기 전에는 불교였대요. 그렇지. 불교였다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쓰고 나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적인 느낌도 좀 살짝 나면서 굉장히 또 폭넓은 사상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책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1978년에 이 지은이가 42세 때 이 책을 지었다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치. 그리고 처음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5년이 지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저희 나라에는 소개가 굉장히 늦게 돼서 2011년에 초판이 나오고 지금 2018년 책이 28세라고 하네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분이 읽었나 봐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맞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011년도가 이 책 나온 지 25주년인가 그 기념으로 한 거라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읽어도 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 같아요. 나는 여기 첫 장에서부터 딱 오는데 와닿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안심이라고 위안? 뭐 이런 걸 제목에서 우리 항상 살면서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나만 이런 문제가 있나?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많이 나는 좀 그랬었거든. 왜 하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이랬는데 여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래요. 원래 삶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되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삶이 편안한 게 원칙이다. 편안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고라는 거죠. 그 불교의 맞아. 그치. 인생은 고다. 뭐 이런 그 철학이. 삶은 고해이다. 이게 첫 줄이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실을 갖다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살아갈 때 어렵지 않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는 항상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그걸 그냥 회피하지 말고 나름대로 풀어나가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막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회피하고 싶은 거. 맞아. 그게 바로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아니 근데 난 일리가 다 있더라고 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회피하고 싶은데 만약에 시간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할 마음,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이 고라는 거를 그런 괴로움을 이제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훈육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헌신. 네 번째는 균형 잡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거는 우리 많은 시험 중에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그치, 당장의 어떤 거보다는 이제 조금 참고 견디는 친구들이 나중에 더 훌륭하겠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쨌든 고통이고 문제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직면해서 푸는데 지금의 당장의 어떤 즐거움을 조금 이렇게 뒤로
놓으면서도 뭔가 좀 자꾸 직시해봐라 이런 내용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 이제 이 지은이가 막 잔디를 깎는 거를 이웃이 막 그 기계를 막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웃한테 나는 이런 거 고칠 능력이 없는데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막 그분을 칭찬했더니 그 이웃의 말이 뭐였냐면 그건 시간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 이 말이 굉장히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딱 얻어맞는 느낌. 나도 어느 순간에 뭔가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거 다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 내가 하기 싫은 거였어. 시간을 들여서 뭔가 투자해갖고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그 일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그치. 시간을 투자하기가 싫었던 거 맞아. 딱 저한테 맞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지. 저 나 원래 못해 이러면서. 그리고 나도 많이 하는 말이고 많이 듣는 말 이런 거 중에서 대단하다 그런 거. 너 그거 해도 되게 이 말 좀 어찌보면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아. 너도 해. 뭐 이 생각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잖아.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신경증하고 성격장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차이가 그거라고 하네요. 세상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신경증인 사람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성격 장애인 사람은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상황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모든 거를 갖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이제 너무 돌려버리는 다른 세상으로 돌려보는 것도 문제고 이 모든 게 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데도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 문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은 뭔가 읽으면서 자꾸 그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훈육의 네 가지 사용할 힘이 그 에너지의 원천이 이분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 여기서 제일 이게 딱 와닿은 건 뭐냐면 사랑은 둘이 막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자기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굉장히 승부하고 좋은 행위인데도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근데 누군가에게 막 존속돼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사랑에 빠지는 거. 맞아. 사랑에 빠지는 거지 나.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그 당시는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랑이 서로 파괴적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적 성장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확대하고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용이 이제서 저는 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이 책에서 나왔지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끌리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의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책, 그 내용을 읽을 때 사실 제가 아직 그 수준이 그만큼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읽으면서 어렵기도 하고 살짝 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 읽다가 졸다가 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아마 좀 깊게 읽고 이러면은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뒤에도 내용을 보면은 딱 엑기스가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으신 다음에 마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요 뒤에 내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 시작을 삶은 고뇌이다 그런 거의 연속이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훈육을 많이 해라고 자기를 굉장히 잘 되게 훈육해야 된다 사랑하면서 훈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 책을 오늘 한번 그냥 아 이런 책이 있구나 라고 알고 나서 내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여기 앞에 보면 목차에 보면 그냥 내가 막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목차 한번 보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읽어서 그런 책으로 한번 내 옆에 놔둬도 좋은 네. 책 같아 나는 지금. 이거는 좀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조금 여러 번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옆에 둘 수 있는 책이었으면 되게 좋겠고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이 책이야말로 또 진정한 자기계발서래요. 자기계발서, 자기를 정말로 개발하는 거, 뭐 돈 벌고 이런 거 떠나서 나를 개발하는 책으로 내 평생 파트너로 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요.